마비 환자, 왜 못 움직일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재활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비 환자는 왜 못 움직일까? 마비 환자는 왜 걷지 못할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마비 환자가 마비가 됐으니까 못 움직이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저의 설명을 들으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몸은 신경계랑 근골격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신경계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나뉘어져 있어요. 먼저 뇌가 손상되신 분들,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뇌출혈이랑 뇌경색이 있어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뇌 손상 환자분들은 다 증상들이 다 다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뇌의 어느 부분에서 손상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곳이 손상이 됐다면 실어증이 생길 수가 있고, 운동을 담당하는 곳이 손상이 됐다면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감각을 느끼는 곳이 손상이 됐다면 감각을 못 느끼실 거고, 왼쪽 뇌가 손상이 되면 오른쪽에 마비가 오고, 오른쪽 뇌가 손상이 되면 왼쪽에 마비가 오게 돼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모두 뇌가 손상이 돼서 벌어진 현상이에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감각신호와 운동신호가 있어요. 우리 몸은 감각신호를 몸으로 받아들여서 뇌까지 전달을 하게 되고요. 뇌에서 그 감각신호를 토대로 운동신호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순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해를 하시기 쉽게 제가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감각이 들어와서 뇌에서 다시 운동신호가 나간다. 이렇게 감각, 뇌, 운동,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마비가 오신 분들은 이 경로에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려고 했을 때 움직여지지가 않고, 무언가가 손에 닿아도 감각이 안 느껴지고, 그러면 손상된 뇌를 고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뇌는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손상된 부분이 하던 일을 그 근처에서 대신 해주거나 뭐 이러한 이론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오늘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은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감각이 뇌로 들어오고 뇌에서 운동신호가 나가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는 이 순환 구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초록불이 딱 켜져요. 그러면 저희가 초록불이 켜진 걸 시각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러면 그 신호가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머릿속에서 초록불이니까 걸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머릿속에서는 내가 걸을 수 있게끔 다리 쪽으로 운동 신호를 보내게 돼요. 뇌에서 척수를 통해서 쭉 뒤쪽으로 가서 다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걷는 데에 필요한 그런 적당한 각도와 힘과 속도들이 있겠죠. 뭐 발목 근육이 이만큼, 또 무릎 관절이 이만큼, 또 허벅지 근육과 뭐 엉덩이 근육이 얼만큼 힘이 들어가고, 각종 여러 가지 신호들이 다리 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가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이 발바닥이 바닥에 닿았을 때 그 닿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를 통해서 그 닿았다는 그 압력의 감각이 다시 우리 척수를 통해서 뇌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각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서 압력을 느끼게 되면 그 압력이라는 감각 신호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발바닥이 바닥에 잘 닿았구나. 그러면 또 다음 발을 띄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반대쪽 다리가 움직일 수 있게끔 다시 운동 신호를 내보내겠죠. 그렇게 감각 자극이 들어오고 운동 신호가 나가고, 또 감각 자극이 들어오고 운동 신호가 나가고, 이런 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와서 뇌가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담당하는 곳과 감각을 담당하는 곳이 고장이 나서 마비가 온 거예요, 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재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손상받은 뇌를 다시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머리를 다시 열어서 뇌를 수술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몸 바깥에서 감각 자극을 잘 들여보내줘서 다시 뇌가 활성화가 다시 되게끔, 다시 살아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각 자극은 우선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각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전정 감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체의 균형을 잡는 거를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성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감각 자극들 중에서 이 세 번째로 말씀드린 체성 감각이 우리 몸의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이 체성 감각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걸 또 2가지로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스킨, 피부를 말해요. 피부를 통해서 뭐 압력이나 통증이나 온도나 또 이렇게 터치하는 이 느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유수용성 감각이에요. 영어로는 저희가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유수용성 감각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근육이나 관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 중에서 제일 파워가 큰 감각이 체성 감각이고, 그 체성 감각 중에서도 고유수용성 감각이 제일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치료사들은 근육과 관절을 통해서 좋은 감각들을 많이 들여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왼쪽 뇌가 손상이 돼서 오른쪽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로 잘 걷지를 못해요. 디디지도 못하고 잘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걷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근육과 관절에 위치한 고유수용성 감각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관절과 근육들을 자극을 줘야 돼요. 대부분 마비가 오게 되면 발이 이렇게 뭉툭하게 통으로 느껴지게 돼요. 발가락 하나하나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발이 통으로 뭉툭하게 느껴지고, 또 심하신 분들은 아예 발 자체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안 드세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발 뒤꿈치라도 닿는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서 그 압력에 대한 그 감각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다시 걸음을 걸을 수 있게끔, 또 균형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만약에 뒤꿈치가 닿는 느낌이 아예 안 든다면 우리는 왼쪽 다리로만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환자분들은 불안하시겠죠. 그래서 뒤꿈치라도 느껴지게끔 저희가 뭐 수건을 접어서 깔아드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쪽에 체중을 지지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이 뭉툭하게 느끼는 이 느낌을 최대한 이 발가락 관절 하나하나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자극이 세게 느껴질지라도 천천히 발가락을 쪼개는 거죠. 발가락 관절들을 다 쪼개고 그 작은 근육들을 다 움직이게끔 다 자극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치료사들이 이렇게 만져서. 이런 이론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발을 주무르고 있네? 그냥 발가락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치료사들은 고유수용성 감각을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감각 자극을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사들이 이렇게 손으로 긁을 때도 있고, 살짝 꼬집는 자극을 줄 때도 있고, 막 꾹 누르는 자극을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극을 드려요. 이제 발로 예를 드렸을 때, 그게 이제 세 번째로 말했던 체성 감각 중에 고유수용성 감각 말고 그 피부, 스킨을 자극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사실 치료사들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만지는 거고 그냥 주무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치료사들은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속도와 그런 것들을 환자분에게 정확하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세하게 잘 받아들여진 감각들이 머릿속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운동 신호가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만약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뒤에 있는 몸을 앞으로 보내서 이렇게 확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분이 어느 정도로 감각을 느끼시고 또 근육이 어느 정도까지 힘이 들어오고, 이거를 다 판단한 후에 더 정확하게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뒤꿈치가 안 느껴지시면 뒤꿈치를 자극하고, 또 발가락이 아예 무슨 느낌인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발가락을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나는 똑바로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상체를 세워야 하는데 세우지 않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게끔 만들어드리면 우리 머리는 잘못된 동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 모든 움직임들이 다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서 다시 알려드려야 되고 다시 운동을 해야 되는 순간들인데, 그냥 내가 일어나겠다 라는 마음으로 반동을 이용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정석이 아닌 방법으로 움직이게 돼버리면 효율적으로 근육들이 쓰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을 토대로 치료사들이 환자분께 운동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과 근육들의 위치도 정확하게 잘 알아야겠죠. 그 부분에 정확한 자극을 보내드려야 환자분들이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 몸에서 70%나 차지하는 중요한 감각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해드린 것 중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감각 자극 중에 첫 번째로 시각 자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시각 자극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 감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감각 자극이 머릿속으로 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머리랑 제일 가깝잖아요, 눈이. 눈으로 보면 뇌로 올라가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들으러 가게 되면 거울을 보고 자세를 잡는 치료를 최대한 나중에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과 관절에 있는 그 고유수용성 감각들이나 또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느낌들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냥 거울을 보고 자 이렇게 와서 똑바로 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울을 통해서 들어간 이 감각 자극 때문에 이게 너무 빨리 들어가서 근육과 관절에 들어간 감각들이 더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거울을 치웠을 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고 바로 서 있는 자세를 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이쪽 부분으로 가셔서 이 정도 느낌으로 서시는 거고, 상체는 이 정도 느낌으로 서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동작들을 쪼개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환자분에 맞춰서. 만약에 환자분께서 인지가 떨어지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또 언어 영역이 손상이 돼서 말씀을 잘 못 이해하시거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그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을 한 상태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운동을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 한 분에 맞춰서 치료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치료는 반드시 치료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일 수 있고 또 부작용도 많이 없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살짝 말하고 지나간 뇌 가소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제 걸음을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매 걸음마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CPG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설명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생략을 한 상태로 마비 환자들이 왜 못 움직이는지, 그리고 재활치료를 왜 하는 거고, 또 치료사들이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떠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반드시 담당 치료사에게 또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를 해보신 후에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재활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